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우리가 오디오 스튜디오나 리스닝 룸 혹은 오디오 시스템을 구성할 때 이 한전 전원 AC200,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AC220이 많겠죠. 이 전원을 어떻게 접지 라인과 같이 구성을 해주는 게 스튜디오의 SMB를 향상시킬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보는 생각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일단 AC220 전원 자체를 좀 깨끗하게 해주는 게 좋겠죠. 요즘에는 사실 이 전원 컨디셔너라고 해가지고 이 좋은 장비들이 많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아예 저런 것도 있어요. 일종의 발전기죠. 발전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한전에서 들어오는 220은 바로 이제 정류를 해서 전원으로 사용하는데, DC 전원을 사용하는데, 내부에 60Hz 발진기를 써서 그 다음에 이 한전 전원의 DC화해서 이거를 이제 전류 증폭을 해서 220V, 그러니까 220V AC를 새로 만드는 거죠. 이런 제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통적으로 많이 써왔던 노이즈 필터. 노이즈 필터라고 보통 하는데 이것도 크게 보면 EMI 필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전기 자기적 간섭을 다 이제 EMI 노이즈라고 하는데, 이 노이즈 필터를 기반으로 한 그런 파워 컨디셔너 제품도 있고요. 또 전통적으로 많이 써왔던 차페 트랜스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차페 트랜스. 차페 트랜스는 이제 하여튼 뭐 요거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고, 뭐 이게 사실은 이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어떻게 보면은 요게 제대로 아이디어하게 설계만 될 수 있다면 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거든요. 깨끗한 60Hz 발진기를 정류해서 전류 증폭을 해서 요거를 다시 깨끗한 고전력의 220으로 내보낸다. 이렇게 되면 비용도 비용이고, 이거를 또 다시 노이즈가 적게 하려면 리니어로 설계를 해야 될 거거든요. A급으로 설계하면 뭐 거의 뭐 열도 많이 나고 덩치는 굉장히 큰데 전력은 떨어져서 효율은 많이 떨어질 것이고, 또 이게 사실은 비효율적이라 그렇게 많이 쓰여지는 방법이 아니긴 합니다. 비효율적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노이즈 필터는 이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가 AC220으로 사용하는,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텐데 이렇게 생긴 것들 많이 보시지 않으셨나요? 여러분, 이렇게 생긴 것들? 이렇게 생긴 거 많이 보셨죠? 이제 이게 어떻게, 이 원리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가 한전 전기 220은 한전에서 공급돼서 들어오는 거는 일단 두 가닥이거든요. 두 가닥이 들어오는데, 한 선은 우리가 라이브라고 부르고 한 선은 뉴트럴이라고 부르는데요. 보통은 뭐 전주 때까지 삼상 380V가 오거든요. 뭐 잘 아시겠지만 R상, S상, T상이 있고, 얘네들 간에는 서로 120도의 위상차를 가지고 있는데, 중성선 뉴트럴, 이게 이제 한전의 기준 전위선이에요. 뉴트럴 선과 요 각상의 한 선 두 개를 해서 우리 가정에 넣어주게 되면은 이제 220이 보통 되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라이브와 뉴트럴 두 가닥이 들어오는데요. 여기다가 콘덴서를 요렇게 하나 걸어주고, 그 다음에 안에가 사실은 이렇게 요렇게 코어에다가 여기다가 하나 이 방향으로 감고, 안에는 이렇게 옆방향으로 요렇게 감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또 콘덴서를 하나 걸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콘덴서 두 개로 감고 요 중점을 그다음에 접지를 이렇게 내리는 네. 보통 이렇게 생겼거든요. 예, 그게 이제 잘 나와 있는 게 요 그림이죠. 요 그림. 이게 이제 그 전기 220 전기는요 보통 예, 이 라이브와 뉴트럴 간의 요 사이에서 생기는 노이즈를 우리가 이제 보통 노멀 모드 노이즈라고 보통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 각 상과 접지 사이에 또 생기는 노이즈들이 있어요. 네, 그거는 이제 뭐 커먼 모드 노이즈 보통 뭐 이렇게 부르는데 하여튼 뭐 노이즈들이 있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가장 쉬운 방법은 이제 그 보통 이런 노이즈들은 고주파지 않습니까? 이 고주파들이 흘러갈 수 있는 다른 쪽으로 흘러갈 수 있는 길을 하나씩 이렇게 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뉴트럴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 뉴트럴이 한전의 기준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전류가 이렇게 흐를 텐데 네. 그래서 이 라이브 쪽에 있는 고주파들이 이 콘덴서를 타고 다시 뉴트럴로 리턴돼서 돌아가게 길을 하나 내주고요. 그 다음에 요 녀석은 뭐냐면 요 녀석은 이제 이 감는 방향을 서로 반대로 감아서 형성되는 자기장을 서로 반대되게 해서 서로 상쇄시키는 그런 방법을 쓰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 동상이 상당 부분 이제 저지가 되니까 이 고주파들은 이제 보통 예, 노이즈니까 동상인 경우가 많아서 그것을 이제 상쇄시켜주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 커먼 모드 노이즈는 요 접지와 요 각 상들에서 일어나는 거 예, 발생하는 노이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요 각 상과 접지 사이에 이렇게 콘덴서를 하나씩 달아서 예, 이 바이패스 콘덴서가 보통 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 고주파 노이즈들이 다시 접지로 빠져나갈 수 있게 경로를 하나씩 만들어 주는 거죠. 요게 이제 그 뭐 보통 우리가 쓰는 AC 파워 노이즈 필터죠. 그 다음에 이제 차페 트랜스는 뭐냐면은요. 차페 트랜스는 트랜스포머는 뭐 잘 아시겠죠? 트랜스포머를 하나 감는데 코어에다가 철심으로 된 코어에다가 1차 측에다가 이렇게 돌려서 감고 1차 측 220 똑같은 권선비로 해서 2차 측에도 이렇게 감으면 2차 측에도 220이 나오겠죠? 권선비를 1대1로 하는데 왜 요거를 쓰느냐 그냥 보내지 왜 굳이 여기다가 또 트랜스를 또 1대1 트랜스를 왜 하나 거치느냐 네 여기는 요렇게 설계하면 트랜스포머는 구조적으로 아주 높은 고주파 신호는 1차 측에서 2차 측으로 건너갈 수가 없죠 당연히 그 원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측에 있는 이런 고주파 노이즈들이 2차 측에서는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고주파 노이즈가 감소되는 거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요 파워 노이즈 필터보다는 요 차페 트랜스를 훨씬 더 선호합니다. 네. 대신에 좀 비싸죠. 네. 굵은 구리선을 이 두꺼운 철심에다가 감았으니까 인건비도 상당할 것이고 그 다음에 자재값도 많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되게 비싸죠 보통은. 근데 굳이 요거를 우리가 그냥 트랜스라고 하면 되지 차페 트랜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네. 이게 서로 1차 측의 노이즈가 2차 측으로 서로 지금은 그림은 이렇게 제가 그렸지만 사실은 이거는 이제 공학적인 그림이고 실제적으로 이제 차페 트랜스들이 보통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요 철심 코어를 EI 코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에 E자로 된 모양에다가 요 보빈에다가 코일을 감고 그 다음에 I자로 이렇게 막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림은 제가 이렇게 그렸지만 사실은 이게 이렇게 실패처럼 생긴 모양의
권선을 이렇게 감고 그 다음에 2차 측의 권선을 요 위에다 이렇게 감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 되게 절연은 되어 있지만 상당히 맞닿아 있는 거예요. 사실은 서로 맞닿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자칫 노이즈들이 또 유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1차 측도 이렇게 구리판으로 감싸고 2차 측도 이렇게 구리판으로 감싸자. 그 다음에 이 감싼 것을 다시 선을 빼서 접지로 내려버리자. 그러니까 권선 자체를 이렇게 구리판이나 구리 테이프로 감싸서 접지로 내려서 외부에서 유도되는 노이즈들도 접지로 빠지게 하자라고 해서 나온 트랜스가 바로 차폐 트랜스입니다. 이 차폐란 뜻은 어디를 차폐하는 것이냐? 권선을 차폐하는 게 1차 목적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거를 아예 차폐 케이스 안에 이렇게 넣어서 차폐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차폐 트랜스는 권선마다 차폐가 바로 들어간 거죠. 사실은 이 우리가 스튜디오에서 쓰기는 아주 오랫동안 쓰기에는 사실 차폐 트랜스가 가장 좋습니다. 차폐 트랜스를 용량이 큰 걸로 좀 감아서 쓰면은 되게 수명이 거의 반영구적이거든요. 그게 가장 좋은 거죠. 그리고 절대 고장 날 일 없고 되게 안정적이다라는 거죠. 정해진 용량 내에서만 쓰면 절대로 고장 날 일이 없습니다. 이게 뭐 철심에다가 코팅된 구리선을 막 감은 건데 고장이 날 리가 뭐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스튜디오에서 어떻게 전원 설계를 하는 게 좋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스튜디오를 이렇게 하나 크게 꾸민다 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일단 이 건물에 땅으로 내려간 접지 라인이 하나 올라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한전에서 오는 두 가닥의 전원선이 있겠죠. 네. 하나는 라이브, 하나는 뉴트럴입니다. AC 220에 뭐 극성이 어디냐, 극성이 없다 이러시는 분 있는데 극성 있습니다. 네, 극성 있어요. 이 라이브에 진짜 실질적으로 60Hz의 고전력의 전기가 실려 있고요. 뉴트럴은 0V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전 기준전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한전 기준전이. 네. 그래서 차폐 트랜스를 이렇게 하나 써주고, 제가 만약에 한다면, 가능하시다면 차폐 트랜스를 한 3개 정도를 써서 조금 힘드실 수도 있겠지만 3개 정도를 쓰신 다음에 네. 네.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해서 3개를 쓰신 다음에 하나는 100% 아날로그 장비에 물리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디지털 장비에 물리시고 하나는 SMPS에 물리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뭐 편하게 뭐 전열기구라던가 뭐 공조라던가 그냥 일반적인 전원은 굳이 뭐 차폐 트랜스에서 뽑을 이유는 전혀 없겠죠. 이렇게 해서 쓰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 가장 문제되는 게 이 SMPS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SMPS는 바로 220을
220V를 노이즈 필터만 거쳐서 바로 정류를 해서 전원을 뽑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스위칭 FET가 이렇게 붙는 방식이라 이게 고속으로 막 온오프를 하면서 이렇게 스위칭 노이즈 이렇게 생긴다고 그랬죠, 이렇게. 이 노이즈들이 여기에서는 1차 촉으로 이 역으로 계속 그냥 역으로 흘러서 거꾸로 유도될 수 있어요. 유도되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리고 얘네들은 심지어 공기 중으로 이제 방사까지 되죠, 얘네들은. 예. 그래서 아주 그 컴퓨터 같이 용량이 큰 SMPS 근처에 마이크 케이블이 지나가면은 마이크에서 노이즈가 탈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트랜스가 이렇게 있다면 네. 2차 축으로는 이 트랜스 1차 축으로는 절대로 이 고주파의 SMPS에서 발생하는 고주파 스위칭 노이즈가 1차 축으로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쪽의 아날로그 장비 쪽으로 영향을 주지 않죠. SMPS의 스위칭 노이즈가 이쪽으로 절대로 건너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영향들을 줄 수가 없죠. 디지털 장비도 내부에 SMPS 아니면은 SMPS가 있는 경우도 있고 리니어 전원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디지털 장비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 SMPS를 결국은 쓰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리니어 전원인지 SMPS 전원인지 우리가 일일이 다 뜯어서 확인해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디지털 장비의 SMPS가 또 아날로그 장비의 전원의 노이즈에 영향을 끼치지 않게 여기도 차폐 트랜스를 사실은 따로 써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아날로그 장비에는 대부분 리니어 전원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SMPS 전원을 보통 사용하진 않습니다. 리니어 전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리니어 전원을 우리가 좀 깨끗하게 차폐 트랜스로 좀 2중, 3중으로 이제 막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구성을 하면. 근데 현실적으로 방송국 같이 우리가 소규모의 개인 녹음실 같은 경우에는 장비가 그렇게 많진 않으니까 충분히 얼마든지 이렇게 작업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수십, 수백 개의 장비를 막 연결해 놓고 사용을 해야 하는 방송국 같이 대규모의 시설을 갖춰야 하는 오디오 스튜디오나 오디오 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은 이걸 딱 구분해서 이렇게 쓴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어려운 일이겠죠. 네. 어려운 일이다 보니까 그래도 어쨌거나 라이브와 뉴트럴이 들어오면요 차폐 트랜스를 이렇게 하나 써주시면 좋습니다. 차폐 트랜스를 쓰면 제가 보기에는 굳이 노이즈 필터는 필요 없고요. 괜히 그거 썼다가 더 이제 그 안에 필름 콘덴서가 들어가서 설명이 길긴 하지만 그래도 내구성으로만 따진다면 차폐 트랜스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차폐 트랜스를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라이브와 뉴트럴을 이렇게 보내고 그 다음에 이 스튜디오는 땅으로 이제 접지가 이렇게 가겠죠. 네. 그래서 이제 220 이제 그 다음에 이 녀석은 이제 접지가 되는 건데 이제 얘네들이 멀티탭을 통해서 220이 이렇게 쭉 공급이 되겠죠. 멀티탭을 통해서 이렇게 공급이 되겠죠. 이 장비들이 이렇게
있을 거고, 요 장비들을 파워 케이블을 통해서 전원을 연결하면, 네, 전원을 연결하면 요 장비들은 이렇게 다 이렇게 물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접지 라인만 한번 그려볼까요? 접지 라인만. 그래서 여기 스튜디오가 있으면, 예, 라이브 들어오고 뉴트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접지 쭉 내려가고, 그 다음에 각 장비들이 이렇게 있고, 이게 멀티탭을 통해서 쭉 가고, 이 녀석들이 파워 케이블을 통해서 이렇게 접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샤시가 내부에서 이 샤시랑 이 녀석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샤시를, 이 장비의 샤시에 손을 대도 접지가 항상 돼야지 우리가 100% 안전을 담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완전하게 안전한 것은 아니지만, 또 어쨌거나 우리가 만지는 장비는 이 샤시, 우리가 손이 닿는 샤시만큼은 이렇게 접지가 돼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날로그 장비 같은 경우에는, 네, 내부에 이렇게 뭐 앰프면 앰프, 네, 전자회로들이 들어있을 것이고, 이 전자회로들은 이 커넥터를 통해서 출력들이 연결이 되는데, 이 그라운드는 이 내부에서 출력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시그널 어스는 여기랑 붙는다 그랬죠. 이렇게 여기랑 이렇게 붙어버리는 거죠. 네. 근데 여기서 이렇게 이게 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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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연결이 되면 뭐가 발생한다 그랬죠? 네, 그라운드 루프. 아날로그 장비들입니다. 아날로그. 네, 그라운드 루프가 발생을 합니다. 이것을 막고자 대개의 경우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네, 패치에서 이렇게 끊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네. 이렇게 그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치만 이 장비가 요게 없는 장비도 있을 수가 있겠죠. 여기 없는 장비가 뭐가 있을까요? 여기 없는 장비가, 예, 바로 마이크가 그랬죠. 마이크. 요게 마이크라면, 예, 당연히 무슨 전원 케이블이 없지 않습니까? 와이어리스 마이크라면 와이어리스 수신기가 이제 출발점이니까 수신기가 뭐 접지가 이렇게 내려가겠지만, 마이크는, 네, 전원 케이블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네, 그 다음에 마이크, 그 다음에 민수용 장비들 일부, 그 다음에 어쨌거나 자기가 파악을 했을 때 그 전원 케이블에서 접지선을 사용하지 않는 장비들, 그러니까 곧 접지를 할 수 없는 장비들은, 마이크를 비롯한 장비들은 요 접지 라인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패치해서 반드시 이렇게 떨어뜨리면 안 되고 붙여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마이크 패치는 다 붙여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 라인 패치라고 하더라도 민수용 장비 같이 2핀 AC220을 사용하는 3핀 말고 2핀 파워 케이블을 사용하는 장비들은 반드시 또 패치해서 이렇게 연결을 해 주어야 이 녀석의 기준전이 0V가
이렇게 접지가 돼서 안전이 담보되겠죠. 그 다음에 디지털 오디오는 이런 그라운드 루프 문제를 예전역에 방지하고자 이 전자회로의 출력의 0V 기준 전위는 샤시에 내리지 않고 트랜스포머랑만 이렇게 연결을 하고, 받는 녀석도 트랜스포머랑만 연결을 하고, 이 트랜스포머의 출력이 바로 DSP면 DSP 처리하는 전기 회로로 들어가게 되고, 트랜스포머 출력을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케이블에 실드가 있겠죠. 이 실드선은 여기 이 전자회로의 기준 전위에 절대로 연결하지 않고, 그라운드 루프가 발생하니까 이 샤시랑만 붙는 거죠. 이렇게 샤시랑만 붙고, 이 녀석이 또 이렇게 와서 AC 220으로 들어가서 샤시랑 이렇게 붙고, 이게 샤시가 금속이니까 곧 이게 연결된 거겠죠? 샤시는 금속이니까. 그러니까 가장 차이는 디지털 오디오에서의 이 1번 실드선은 오로지 차폐 및 안전을 위한 접지 역할만 하죠. 아날로그에서의 이 1번 핀, 이 실드선은 아날로그에서 1번의 실드선은요, 차폐 역할하고 접지 역할 하면서 동시에 가장 중요한 기준 전위 역할을 같이 하죠. 얘네들은 제로볼트 역할을 같이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되게 머리 아파요. 그래서 그라운드 루프를 고려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아니 그러면 아날로그도 처음서부터 이렇게 했었으면 좋지 않냐. 말씀드렸다시피 옛날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다 이렇게 트랜스포머로 플로팅해서 그라운드를 아이졸레이션해서 주고받았어요. 모든 프로용 오디오들은, 그 민수용 오디오 말고 프로 오디오들은요 다 이렇게 해서 주고받았거든요. 이렇게 해야 그라운드 루프가 예전역에 발생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신호의 폐회로는 각 장비 내에서 다 끝나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2차 측에서는 그냥 한마디로 전기 신호를 그대로 연결해 주는 게 아니라 자기 신호에서 자기가 그냥 유도해서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쪽과 이쪽은 여기를 기점으로 이쪽과 이쪽은 바로 자기장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자기장으로 이렇게 자기장으로 연결되어 있고, 전기적으로는 완전 분리되어 있는 거죠. 전기적으로는 분리되어 있는 거. 이거를 아이졸레이션이라고 그랬죠. 디지털 오디오는요 다 트랜스포머로 플로팅 시켜서 아이졸레이션 해서 주고받아요. 그리고 아날로그 오디오도 프로 오디오는 과거에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다 이렇게 트랜스포머로 플로팅해서 그라운드 루프가 발생하지 않게 해서 주고받았는데, 이 트랜스포머 가격이 오르고 반도체 기술이 발전하면서 여기를 이제 아날로그 오디오에서는 이게 트랜스포머가 있던 자리에 다 이제 이렇게 OPMP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OPMP가 오다 보니까 이제는 이 제로볼트를 같이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제로볼트를 트랜스포머에만 연결하면 안 되고 제로볼트를 보내줘야 되는데, 디지털 오디오, 아날로그 오디오에서도 옛날에는 이렇게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제로볼트가 트랜스포머로만 들어갔는데, 이제는 제로볼트를 다음 단으로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 넘겨줄 방법이 없으니까 이 접지 라인하고 그냥 묶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그냥 묶어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잘못하면 이제 이렇게 이중으로 접지가 이렇게 연결이 돼서 그라운드 루프가 도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디오 시스템을 설계를 할 때는 이렇게 그라운드에 대해서 그라운드 루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제가 권장하는 거는 차페 트랜스를 이렇게 써주시면은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또 주의할 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또 다른 접지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나 스튜디오로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를 보낼 때만큼은 반드시 그라운드 전이차, 요 그라운드와 요 그라운드에 전이차가 발생해서 그냥 우리 쪽의 전기 신호를 그런 기존 전이와 같이 보내주면 그라운드 전이차에 의한 그라운드 루프 험이 뜰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아날로그 신호는 트랜스포머로 플로팅을 해서 보내줘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해야 이쪽 그라운드와 이쪽 그라운드가 전이차가 아무리 나도 아무런 문제 없이 깨끗하게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만 받아서 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쪽에 있는 그라운드는 대개 보내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데, 만약에 우리가 트랜스포머를 쓰기 싫다면 이쪽에서 트랜스포머를 써도 되긴 되겠죠. 그래서 이쪽에서 트랜스포머로 플로팅해서 받는다는 전제 조건이 있다면 트랜스포머로 플로팅 안 하고 보낼 수도 있겠지만, 원칙적으로는 그라운드가 서로 다른 시스템으로 보낼 때만큼은 반드시 트랜스포머 아이솔레이션 출력을 보내야 된다. 그라운드 아이솔레이션, 이거 다 같은 말이죠. 그 다음에 뭐 신호를 플로팅 한다, 이거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보통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분배장치, ADA라고 보통 우리가 쉽게 부르는 오디오 분배장치들은 보면 모두 다 트랜스포머 플로팅 출력이거나 아니면은 뭐 한두 개 정도는 OP앰프 버퍼 출력이지만 반드시 2개 내지 3개 정도는 버퍼를 지나서 트랜스포머 아이솔레이션 출력들을 반드시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시스템, 그라운드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시스템으로 보낼 때는 이 분배기에 아이솔레이션 출력을 또 다른 말로 플로팅 출력을 반드시 보내주셔야 됩니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주의하시고요. 이거를 모르고 그냥 막 핫콜드 접지를 그냥 다른 시스템으로 플로팅 안 하고 보내고 여기서도 그냥 받았다가 뭐 노이즈 뜨고 막 그런 경우 되게 많죠. 우리 쪽도 막 노이즈가 뜨죠. 그렇게 되면 주의하시고요. 자, 그러면 전원과 그라운드 시스템 구성에 대해서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